안녕하세요. 물류 메가폰 채널의 카고프레스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며칠 전 그 핫크림 뉴스로 방송했던 그 수에즈 운하에 관련된 백브리핑을 할까 해요. 아시다시피 이미 운하는 정상 운항이 가능해졌고,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그동안 막혀서 대기했던 선박들이 대부분 거의 빠져나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스가 아닌 백브리핑 시간인 만큼 수에즈 운하 정상화되는 그 관련된 얘기보다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시장 및 해운 시장 운임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핫그림 뉴스에서 지적했듯이 수에즈운하 정상화는 당장에 큰 여파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운 시장의 특성상 1주나 2주가 지나면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항만의 혼잡 그리고 운임이 들썩거릴 겁니다. 당초 수에즈운하 사고가 장기화될 경우 항공화물 시장까지 파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조기 회복으로 일단 항공화물 시장은 조금 번외로 밀린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하튼 이번 수에즈 사고로 당장 큰 문제는 유럽의 주요 거점 항만입니다. 지연 대기 선박들이 속도를 내서 이동을 하게 되죠. 당연한 겁니다. 어, 많은 시간 운하에 막혀 있었으니까요. 이 많은 선박들이 일시에 목적지 항구에 몰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아시아 항만은 뭐 당연한 거고요. 유럽의 항구들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까지 시달리고 있던 그 미 서부 항만의 적체와 혼잡을 그대로 재현될 확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장비와 컨테이너가 부족하고 공급은 달릴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들썩이죠? 뭐 당연히 해상 운임입니다. 실제로 이번 수에즈 사고로 인해서 해운 시장 분석가들은 하반기 운임을 당초에 하락할 것으로 봤어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정도 막혀 있었지만 이번 수에즈 사고로 인해서 공급망의 부족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시장에서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운선사들은 사전에 계획된 스케줄로 정기성 운항을 이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이 안정화됩니다. 항공기와 달리 선박이 한 척이라도 상당 기간 딜레이 되거나 하면 전체 연간까지는 몰라도 몇 개월의 운항 스케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사들은 이를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취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비낭해라고 하는 그 브랭크 세일링이죠. 스케줄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요 변수 때문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케이스는 그와 다른 상황이죠. 결국 유럽 항만의 경우 선사들은 짧은 기간을 두고 이른바 그 캐스케이딩이라고 하나요? 그런 옵션을 선택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즉 당초 스케줄에 계획된 모든 항구를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 컨테이너 선박은 거점 항만에만 가는 거죠. 그리고 현지에서 모든 화물을 다 하역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피더선을 이용해서 최종 목적지를 가거나 아니면 유럽의 경우는 이제 트러킹이 잘 되어 있으니까 육로를 통해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되는 상품은 이동하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피한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 선사의 선박들은 전체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빨리 아시아 항구로 돌아가야만 해요. 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아시아 쪽 운임 수준이 훨씬 더 낮고요. 수요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현 상황 같은 것이 발생한다면 선사들은 용선을 하든가 아니면 추가 선박을 투입해서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 지금 그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시쳇말로 신조를 기다려야 되죠. 선박을 새로 건조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은 수년이 걸리는 일이니까 불가능한 얘기고요.
요즘 우리나라 조선소가 호황을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더욱이 일부는 수에즈 운하 통과를로 이제 선박들을 다시 이제 재배치했다고는 하지만 정상화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이전부터 많은 선사들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방식도 일부 선택했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수의 선박이 희망봉으로 해서 대륙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글로벌 동맹선사들만 해도 이스트바운드하고 웨스트바운드를 합쳐서 20척이 넘는 선박이 희망봉 노선을 선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들 중 아직 이동거리가 짧은 선박인 경우는 다시 수에즈 운하로 되돌아간 케이스도 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이미 회항할 타이밍을 놓친 선박들은 어떻게 되죠? 할 수 없이 원래 계획했던 아프리카 우회 노선으로 운항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들 선박은 아마도 수에즈에 발이 묶였던 선박들이 모두 정리된 다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금 속도를 늦춰서 운항할 것입니다. 이 수에즈는 아시아 유럽 노선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긴 합니다만 요번에 이 사고를 통해서 시장 분석 자료를 얻다가 저도 솔직히 알게 됐어요. 수에즈 사고 여파가 북미 동안 항구들에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정보가 늦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아십니까? 아시아를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는 선박들 중 상당수는 북미 동안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즉 아시아를 출발한 컨테이너의 상당수가 동남아와 인도를 출발해서 미 동부 해안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최근 북미의 파나마 운하 당국이 보고서를 냈어요.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3대 중에 한 대는 북미 동안으로 가는데 이것이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는 컨테이너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아시아에서 북미로 가는, 북미 대륙으로 가는 해운 시장은 크게 3가지 방법, 루트가 있죠. 당연히 태평양을 거쳐가지고, 서부 해안으로 갑니다. LA 항만으로 가죠. 그리고 동부로 가려고 하는 것은 파나마 운하를 빠져나가서 동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루트는 유럽 노선으로 가는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미 동부 해안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서부 가는 물량은 대륙 횡단 철도라고 하죠. 철도나 또는 육로 트럭을 통해서 서부 해안으로 옮기는 방법.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올라간 데이터 그림을 보시죠. 파나마 운하 당국이 이번 수에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개한 것입니다. 보시면 2020년 아시아를 출발해서 미 동부 해안으로 가는 이동 화물량의 31%가 수에즈를 경유하는 화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에즈 사고가 왜 미국 동부 수입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나타나고 있는 수치라고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에즈 사고로 미 동부 해안은 사고 수습에도 불구하고 수에즈가 사고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동부 해안으로 들어가는 수입분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한 1주나 2주가 되면 지연된 선박들이 도착함에 따라 해당 항구는 뭐가 생기죠? 혼잡이 늘어나는 거죠. 난리가 날 겁니다. 글로벌 해양정보회사라고 하는 EC.com이라는 쪽에서도 최근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제화물 운송업체들은 적어도 2주분의 공급을 이제 잃어버린 셈이다. 이제 선사들은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 위해 항구를 포기하고 선박을 스킵하거나 운항을 취소할 것이다. 그나마 작은 희망은 이번 사고로 서부 항만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사실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부 해안은 서부 항만만큼은 아니지만 혼잡도나 타격이 클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고정된 스케줄에서 벗어난 선박들과 항만에서의 혼잡도 상승, 그리고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빈 컨테이너들, 뭐 선사들이 운임을 올리기 위한 완벽한 밥상이 차려진 셈입니다. 실제적으로 또 물리적인 변수로 인해서 운임 상승 압박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이와는 별개로 지금의 해운 시장은 심리적인 문제도 같이 개입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운 시장은 주식 시장과 같이 이른바 공포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체감되는 것은 아시지만 미래에 불안 심리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과연 선사들이 이런 시장의 심리적 요인을 놓칠까요? 이미 유럽과 미국의 그 하주 협의회들이 성명서를 냈어요. 사전에 성명서를 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사들은 수에즈 사고를 시장 가격 조정의 빌미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는 외신이 오늘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 시장 현실에서 담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지 않을까? 아마도 선사 담당자들은 운임이나 할증료 추가 순수료를 분명히 올리면서 이거는 수혜주 사고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하주나 포더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뭐라고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막 뭐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겠죠. 진짜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죠.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공급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요즘 우리 선사들이 그렇죠. 뭐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타깝지만 하주나 포더들은 요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운임 상승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항공화물로 모달 시프트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항공화물 시장은 그 항공화물 시장에서 항공사들은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수요가 있어요. 물론 공급이 작긴 합니다만. 과거 서부항만 사태처럼 이번 수에즈 사고 여파를 애써 기다리면서 침을 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수에즈 사고에 따른 항공화물 운임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기본인 거 아시죠?